안녕하세요. 오늘의 설명회에서는 총 두 가지 주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수능 생명과원을 잘 보게 만들 것인가가 큰 주제이고, 따라서 첫 번째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거냐,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수능날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만들 거냐.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면, 어머님들이 보면 공부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안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참고 참다가 시도해 보는 게 "강호야, 혹시 요즘 공부 좀 잘하고 있니?" 를 물어보고 저는 이제 제가 재수할 때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면 네 "으악." 하면서 "알아서 할게."라고 짜증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물어보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후로 지나간 학생들 보고 "강호야, 요즘 공부 좀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제가 9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아야 된다. 결국 학생들은 떠먹여 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떠먹여 준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떠먹여 줄 때 입에 그냥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넣어 줬다면 턱을 잡고 대신 씹어 줘야 되고, 그리고 씹어 놨다면 코를 잡은 다음에 숨 막혀 삼킬 때까지 코를 잡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위권들이 상위권까지 올라와요. 상위권들이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중위권은 결국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들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적 정체가 좀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싫어하는가? 게임은 몇 시간씩 하면서 공부는 왜 한 시간도 힘들어 하는가는 요즘 들어와서는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보상체계 때문에 게임은 내가 3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3시간만큼의 보상이 돌아오는데, 근데 공부는 3시간 한다고 점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자연스럽게 식지 않는가. 근데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요. 내가 오늘 공부한 게 점수에 얼만큼 도움되는지 알 수 있다면 해서 생각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오늘 수학 10문제를 풀면 너 수능날 1점이 올라라는 걸 안다면 수능날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0문제를 풀까요? 라고 고민을 했을 때 당연히 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 1000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겠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낸 게 생명과학 원에서 한정해서라도 적어도 오늘 수업 내용을 모두 소화하면 실력이 몇 퍼센트 오르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이 문제를 풀어냈다면 앞으로 풀 문제들 중에 얼만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조금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출제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졌는데, 이제 문제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떴다가 녹여 쓱 보더니 가서 강의하고 올 거냐라는 잔소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좀 하고요. 어떤 원리로서 특정이 가능한지는 본 수업에서는 따로 자세히 다루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뭐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 지금까지 나온 기출의 8.2%는 풀 수 있구나. 이건 제가 임의로 그냥 있어 보이려고 쓰는 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이 단원에서 측정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게 첫 주차 강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 사설은 정확히는 서바 기준인데 제가 시대 소속이다 보니까 타 학원 거를 쓸 수는 없어서, 그래서 시대 인재 컨텐츠 기준으로 84%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예상이 간다면 실제 수업에서 체감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에 마무리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마무리 테스트를 보면 이런 문자를 하나 받을 겁니다. 그럼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수업을 몇 퍼센트 소화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은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 제 이름이 계속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학생은 70%의 수업을 소화했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고, 못, 못다 채운 30%는 어떤 과제를 해야 채울 수 있는지 안내가 나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과제를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그다음 주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과제를 통해서 22%가 상승을 한 거고, 여전히 채우지 못한 8%의 실력은 추가로 첨삭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첨삭과제가 진행이 되면 데이터 자체가 엑셀로서 따로 정리돼서 관리가 될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아, 지금까지 방향성을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는 실력은 제대로 누적돼서 쌓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학부모님들도 문자만 받아보는 것만으로 아, 얘가 오늘 수업 가서 얼만큼 들어왔구나, 그리고 얘가 이번 주에 숙제를 해서 했구나 안 했구나도 보이는 거겠죠. 또는 이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6%인 줄 알았는데 6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뭔가를 찍었구나 하는 거품이 껴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학생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어긋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실력이 일단은 쌓일 거잖아요. 근데 그 쌓인 실력을 어떻게 최대한 다 발휘를 하고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능날 못 풀고 나오는 문제를 최대한 적게 만들 것이냐가 두 번째 일구심이었는데요. 내린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떠먹여줘야 된댔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학생을 불러다가 강호야, 수능을 잘 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끄덕끄덕 한다면, 아, 네가 수능을 잘 보려면 요렇게 생긴 머리를 가져야 돼. 근데 이렇게 생긴 머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고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 만들고 앉았을 게 아니고, 그냥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던 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머리를 치워요. 그리고 얘를 그냥 갖다 꽂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아, 원래는 풀이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걔를 익히고 사용하는 체화라는 단계는 결국 학생이 공부하는 거니까 학생에게 떠넘기겠다 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 문제를 읽고서부터 어디까지 답을 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고 흐름까지를 이해를 한 차례 했다면 반드시 암기를 시켜서 그냥 머릿속에 1차적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능 따라서 누군 더 잘 외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 1년이 주어졌을 때 이 암기량 다 외워도 사탐보다 한참 적거든요. 사탐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1년을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는 양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도 업그레이드가 좀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학생은 수능날 자기의 업그레이드된 뇌랑 그 다음에 제가 이식해준 어떤 이상적인 뇌를 두 개를 들고 수능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이식된 뇌를 어떻게 써먹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얘를 써먹는 거는 매뉴얼을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공부가 아니고 일을 할 때 처음 일을 배우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근데 일이 좀 익숙해지면 좀 비효율적인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다가 사건이 다시 터지게 되면 매뉴얼을 돌아가요. 매뉴얼을 다시 열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그것처럼 문제를 풀 때도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정해준 이미 암기한 대로 문제를 풀고, 그럼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익숙해질 거고, 익숙해졌다면 이대로 풀면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원래 뇌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부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풀고, 그러다가 언제 문제가 터졌을 때 안 보인다, 안 풀린다 했을 때는 다시 암기시켜둔 흐름을 그냥 하나씩 따라가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대학생이라면 수능날 문제를 읽고 문제가 안 풀린다면 처음엔 업그레이드 된 대로 문제를 풀겠지만 막힌다면 뇌를 갈아 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될 거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흐름이 암기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암기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실제 행동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날 손을 못 대고 나온 일을 좀 막고,
최대한 문제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또 요렇게 해서 위한 주제 두 가지 얘기는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네, 이미 지금 시점이 수강 신청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강이 대체로 27일, 아, 12월 마지막 주가 개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개강주 전에 한 주 일찍 미리 신청하신 수업들 취소할 거 없이 한 주 일찍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고, 토요일이고 가격은 0원이고, 겨울은 유일하게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마음껏 수업을 좀 둘러보시고 편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 겨울에 얼마나 진도를 나갈 거냐 했을 때 기출문제 위주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목표는 0%부터 평균은 80% 후반, 그러니까 90% 정도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러면 90%의 실력이 쌓인다는 것은 그거 기준으로 수능 1컷 45점 시험지에서 42, 3점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소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등급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인데, 고3의 경우 내신만 해도 괜찮고, 내신만 했더라도 0%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수생의 경우에는 이미 쌓여있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쌓여있는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겨울 수업을 듣는 게 맞다. 차라리 봄부터 수능까지 7개월 동안 수업을 듣는 것보다 겨울에 3달 듣고 그만두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등급대는 크게 상관없다. 그다음에 마무리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데, 수업 시작 전에 일반적으로 말을 반대로 했죠. 일반적으로 수업 시작할 때 복습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저는 마무리 테스트를 하고 끝날 때 그날 수업 진도 나갔던 문제들을 시험지에 한 번 더 넣어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들었다면 충분히 편하게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정규반이 언제냐 하면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여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관련해서는 다 제가 직접 응대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